(20번부터) 봅시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내용이 조금 까다로운 지문들도 중간중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평이한 지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천천히 정리를 잘 하면서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얘들아 일단은 수업을 오늘 진도를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그 중간고사 때도 그렇고 일부만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일단은 오늘 수업은 같이 하고요. 아직 뭐가 확정적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갈지 확정적으로는 모르니까요. 그 시험 범위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 해당 범위에 대하여서만, 뭐 숙제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장 to be라고 해서 여기 지금 주어로서 쓰인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to be mathematically literate. 자, 수학적으로 literate 하면은요 문해력이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읽고 쓸 수 있는 이라는 뜻이야, literate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수학적,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이해력이 있다는 것은이에요. 수학적 이해력이 있다는 것은 의미를 하는데요. 뭘 의미하냐면, 자, 수학적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to be able to think critically,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about societal issues. 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비판적으로 이제 사고할 수 있는지 를 의미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on which라고 해서 전치사 관계 대명사가 나왔고, 지금 전치사 관계 대명사 문장이기 때문에 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져야 되겠죠? 저거 하나 더. 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냐면은 수학이 has bearing,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요 have bearing on 하면은요 have bearing on 하면은요 뭐뭐와 관계가 있다, 뭐뭐에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관계가 있다. 선생님, 그런데 지금 저기에는 has bearing까지밖에 없는데요. 여기 지금 앞에 on이 있잖아요. 여기 on이 있죠. 요거 종이 하나 들어가세요. on이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수학이 관계가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이 관계가 있는, 수학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사회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하여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수학적 문해력이라는 게 뭐냐? 혹은 뭐 수학적 이해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수학적인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so as to는 뭐뭐 하기 위해이죠. so as to 하면은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뒤에 보세요. 만들기 위해서인데, 얘들아, informed라고 하면은요, 정보에 입각한이라는 뜻입니다. informed는요, 정보에 입각한, informed는요, 정보에 입각한. 손을 씻었는데 왜 냄새가 나지? 됩니다. 자,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서 about how to solve these problems,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서 비판적인 사고를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다음 자, 여기에서 얘들아 요 딜링은요. 현재 분사에 이거 지금 주어가 아니고 이거 지금 분사로 쓰인 겁니다. 분사.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입니다. 자, deal with 하면 얘들아 뭐뭐를 다루다 하잖아요. 다루다. 그래서 다루면서예요. 다루면서 뭘 다루냐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through 무슨 소리야? 자, interdisciplinary 이거 지금 20번인데 벌써 조금 좀 내용이 좀 그렇네요. 조금 interdisciplinary 하면은요 범교과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범교과적인. 자, 범교과적인 접근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동안 혹은 뭐 다루면서 mirroring real world problems 요게 이제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법 문제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주어예요. 요게 주어입니다. 미러가 뭐야? 거울이잖아요. 거울이 동사로 쓰였으니까요. 거울을 이렇게 반사하다, 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반영하다. 자, 반영하는 것은 뭘 반영하냐면 실제 세상에서의 문제들을 반영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미러링이었기 때문에 동사를 지금 단수 취급해서 requires 이렇게 s 붙였죠. 이렇게. 됐죠? 자, 실제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무엇을 필요하냐면 innovative는 혁신적인이죠. 혁신적인 방법을 필요로 한대요. 뭐 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냐면 of planning, 계획을 하는 것. 그 다음에 organizing 하면 이제 조직하는 거겠죠. mathematical teaching methods. 자, 수학적인 교육 방법들을 그 교육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하는 그런 혁신적인 방식들을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navigating 요거 지금 동명사 주어로 썼습니다. 탐색하는 것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탐색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을 의미하냐면 being able to quantify 수량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수량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easure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측정하는 거죠. 측정. 그 다음에 estimate는 추정하는 거예요. 뭐 다 비슷한 의미이지만 어쨌든 다 각각 이제 다른 그 의미로 쓰이죠. 추정하다. 그 다음에 classify는 분류하다. 그 다음에 compare는 비교하다. 그 다음에 find patterns 하면 이제 패턴을 찾다고요. 그 다음에 conjecture 같은 단어를 조금 까다로울 수 있네요. conjecture는요 추측하다라는 뜻입니다. 추측하다. 정리해 놓을까요? conjecture. 추측하다. 그 다음에 justify, 뭐 근거를 제시하다, 정당화하다. 그 다음에 prove는 증명하다. 그 다음에 generalize는 일반화시키다죠. within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 안에서 요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서 요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언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사용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자, 뭐를 지금 계속 얘들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quantify 해야 되고, measure, estimate, classify, compare, find patterns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자,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해서 지금 making이 주어로 쓰인 거죠. 결정을 한다는 것은 even qualitatively. 자, qualitative 요거 지금 어휘 문제 하나 나올 수 있겠죠. qualitative는 질적으로라도 그것이 이제 질적인 경우라도 질적인 경우에조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표현은 이제 양적인 경우조차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틀린 표현이겠죠. 질적인 경우조차라도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자, 잘 보세요. i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다. 뭐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수학이 없으면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가 없으면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의사결정을 하려면 요거랑 요거랑 사실상 같은 말이잖아.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며. 요거랑 같은 말이죠. 의사결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학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수학과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해. 자, 따라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얘들아, 지금 그 어딨니?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뭐가 없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잘라내 버리면은 이걸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수학과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서만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이죠. 결론. 이 뒤에 내용 그러면 중요하겠죠. Teaching mathematics.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로 쓰였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should be done. 되어져야만 한대요. 자, 수학은 가르쳐져야만 한다는 거죠. 수학은 가르쳐져야만 합니다. 뭐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in interaction with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와 함께 가르쳐져야 한다는 거야. along with the decision making progress. 언제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학이랑 비판적 사고가 같이 가르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과 이거 뭐 같은 내용인데요. 비판적 사고가 함께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함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그들은 can be developed,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into the mathematical context, 수학적인 맥락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re is no excuse,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뭐 한 것에 대하여서 변명의 여지가 없냐면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요. not가 있습니다. 부정이에요. 부정.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뭐뭐를 안 한 것에 대하여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자, 뭘 안 한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냐면 explicitly 요것도 어휘 표현 나올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예요. 명시적으로. 이렇게 그 노골적으로 약간 이런 의미예요.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거죠. explicitly 하면요.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같이 가르쳐져야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자, 학생들이 이것들을 이러한 능력을 명시적으로 발달시키도록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이 그 변명의 여지,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20번인데도 이거 풀면서 약간 20번부터 약간 그 멘탈 터졌을 가능성이.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서는 수학에서 이제 비판적 사고를 함께 통합시켜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글의 흐름이 지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글 어떻게 전개됐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 형태랑 동명사 형태랑 나온 것들 그리고 연결사들 그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봅시다. 자, 볼게요. Imagine, 상상해 보세요. That 당신의 보통은 평소에는 얘들아 stingy가 인색한이에요. 인색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짠돌이 같은 거. stingy 하면요. 인색한. 봐봐. 자, 평소에는 인색했던 친구가 delight in ing 하면은요, 뭐뭐를 하면서 기뻐했던 거야. 뭐뭐 하기를 기뻐하다입니다. delight in 명사 하면은요, 뭐뭐 하기를 기뻐하다. delight 뭐 하기를 기뻐하다. 그러니까 기꺼이 뭔가를 했던 거야. 평소에는 엄청 이제 인색하고 약간 짠돌이야. 막 돈도 하나도 안 쓰고 맨날 지갑 없다 그러고 돈 없다 그러고. 근데요, 갑자기 뭐를 기뻐하냐, 뭐를 해주냐면요, buying you, 당신에게 사주는 거야. 크리스마스 선물을 갑자기 사주는 겁니다. 뭐 한 이후에 taking a generosity booster. 자, 여기에서의 take는 먹다의 의미야. 먹은 이후에 뭘 먹었냐면 관대함, 뭐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 부스터. 관대함이 막 생기게 하는 그런 영양제를 먹은 이후에 갑자기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는 거야. 됐나요? 자, 이게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요. 관대함의 약을 딱 먹고는 갑자기 너무 관대해져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딱 사주는 겁니다. 자, how would you feel? 너는 어떻게 느낄 것 같아?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인색한 친구가 관대함을 향상시켜주는 약을 먹더니 갑자기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줘. 자, 분명히 undoubtedly 의심의 여지 없이 there is something 뭔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praiseworthy 칭찬할 만한 이라는 형용사죠, 얘들아. 형용사가 뒤에서 띵을 수식해 주는 겁니다. 그 행동에 대하여서 칭찬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긴 있어, 이 얘기야. 아니, 선물 사줬으니까 칭찬할 만한 것이 있긴 있다. 그 다음에 You'd be pleased to receive the gift. 그 선물을 받아서 좋을 거야. 좋을 거야. 자, you would say thank you. 고맙다고 할 것이고 and mean it. 여기에서의 mean it 하면 진심이다라는 거야. I mean it 하면 나 진짜 그 말을 의미하는 거야. 나 진심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고맙다고 할 거고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일 거야. 됐죠?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제 글의 흐름이 바뀝니다. 자, 평소에는 인색하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한번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줬다고요. 선물을 사줬다는 거야. 갑자기요. 약을 먹더니. 이런 약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약을 먹더니 갑자기 이제 준 거야. 그러니까는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들기는 해. 근데요, 자, 얘들아, 여기까지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요 이하, but 이하부터가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나 그의 change of heart, 그의 마음의 변화는 is not entirely satisfying,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의 변화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라고 해서 얘들아, 요 문장은 삽입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왠가 하니까 지금 글의 흐름이 바뀌는 구간이죠. 바뀌는 구간. 그의 마음의 변화가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아. satisfying, 만족스러운 어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볼게요. 이 C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철학자인데 그는 is not really generous. 그는 진짜로 관대한 건 아니래요. 자, 크리스마스 선물을 분명히 사줬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관대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관대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얘는 관대한 게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우리가 칭찬할 때 누군가의 이런 성격, 캐릭터, 누군가의 성격이나 인품에 대하여서 칭찬을 할 때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words for various virtues. virtue가 이제 미덕이죠, 미덕.
다양한 미덕을 위한 이제 단어들을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관대한, 뭐 친절한, 뭐 용기 있는 기타 등등과 같은 요런 것들, 요런 단어들을 표현을 합니다. 자, 보세요. A person who gives one gift. 봐봐, 얘들아. 선물을 하나만 주는 사람은 관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 얘는 관대한 게 아니야. 왜 관대하지 않아? 선물을 한 번만 줬기 때문에. 선물을 한 번만 줬기 때문에. 됐죠? 자, instead 그 대신에 선물을 한 번만 주는 건 그건 관대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instead 이하가 이 글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어디 있어?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stable part래요. 아주 안정된 부분입니다. 안정된 부분. 한 사람의 도덕적인 정체성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대함이라고 하는 게 아이고, 점을 찍었지.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의 일부라는 거야. 정체성의 일부. 즉 감정적인 뭐다? 습관이라는 겁니다.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사람이 진짜 관대한 사람이 되려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정체성의 일부, 즉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관대하다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냥 평생 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와가지고 영웅한테 와가지고 쌤이 뭐 사탕 하나 딱 주고 쌤 관대하지? 이런 거는 관대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is part of who you are 이죠. 그래서 당신의 모습의 일부인 감정적인 습관이라는 거야. 감정적인 습관. 따라서 자,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as opposed to 하면은 뭐뭐와는 반대로죠. 뭐뭐와는 반대로 non-typical 전형적이지 않은 impulse 충동입니다. 충동과는 별개로 충동과는 다르게 해요. impulse는 충동. impulse 충동이죠. 충동. 보세요, 여러분. 자, 미덕이라고 하는 거, 관대함과 같은 이런 미덕, 좋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충동과는 반대로, 충동과는 다르게 무엇의 결과냐면 are the result, 뭐의 결과예요?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거. 자, 이거 말이 어려운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괜찮습니다. 자, 이런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쌓인 거예요? 당신의 개인의 역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살아온 그 사람의 역사가 미덕이 되는 거지. 한 번 그렇게 해놓고 나 되게 관대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역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일관되게 살아온 그 역사의 결과가 미덕이라는 겁니다. 미덕이다. 자, 그들은 are 일부입니다. part of who you are. 당신의 모습의 일부여야 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미덕을 가지려면은 당신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As they are part of how our character was formed.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성격들이,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졌는지의 일부이기 때문이래요. was formed. 어떻게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졌는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래서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의 일부라는 거죠. 모습의 일부. 그러니까는 아까 위에서 한 번 크리스마스 선물 준 거는 관대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내 모습의 일부여야 되는 거야. 그게 내 모습을 반영해야지 그걸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관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약 한 번 먹고 그거 한 번 주는 거 그거는 아니다 이 얘기야. 보세요. 인스턴트 즉각적인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인스턴트에다 즉각적입니다. 즉각적인.
즉각적인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요거 어휘 표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즉각적인 미덕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생기는 거 말하는 거야. 갑자기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 자, popping a peel. 여기에서의 pop가 이제 먹다거든요. eat예요. 그래서 알약 하나를 먹는 것은 아까 위에 왜 예시 들면서 관대함을 주는 약을 먹었다고 상상해 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약을 먹는 것은 만들 수 없다고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것이 나를 이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된 성품을 통하여서 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꾸준하게 계속 뭔가 행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부분 있죠. 지금 요렇게까지가 이제 뭐 서로 통념 부분이겠죠. 통념 부분. 어떤 예시를 통하여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제일 지금 여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부분이 이제 문장에서 주제에 속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제일 마지막 부분이 요 내용 나왔던 것들 요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다. 2번 봅시다. 2번도 별표 쳐놓을까요? 2번 내용이 조금 까다로운데 이거 설명을 선생님이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쪽이 얘들아 오히려 조금 더 내용이 어렵고요. 뒤에 가면 읽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고 해봅시다. 그나마 집중력이 그나마 조금 괜찮을 때 조금 어려운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조금 그래도 볼게요. 자, to determine the mass of a bowling ball. 자, 볼링공의 mass, 질량이죠, 얘들아. 질량을 측정하기 위하여서 mass는 질량. 자, 볼링공의 질량을 측정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나는 그 볼링공을 onto a balance. 얘들아, 여기에서의 balance는 저울입니다. 저울.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돼. 그리고 compare it. 그것을 비교하면 돼. 뭘 가지고요? known mass, 알려져 있는 질량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number of 여러 개의 metal cube죠. 그 쇠로 된 그 추 같은 거. 추 같은 건데 그 추를 이렇게 올리면서 질량을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얘들아 여기 뒤에 웨이잉이 분사 구문이거든요. 무게가 나간다. 무게가 나간다라고 하는 분사 구문이고요. 여기에서 이 이치는 각각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그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주어를 살려 놓은 겁니다. 그 금속 큐브가 각각 10g이 나가든지 1g이 나가든지 10g이 나가든지 100g이 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자 처음에 도입부에는 뭘 얘기한 거냐면 얘들아 도입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질량 측정이 쉬운 경우에요. 볼링공과 같이 질량 측정이 쉬운 애들을 그냥 저울에다 올려놓으면 돼. 저울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다가 이제 그 금속 큐브 같은 걸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확인이 바로 되죠. 확인이 바로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상황은 get much more complicated.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거야. 언제요? 만약 내가 알고 싶어 한다면 뭐를요? mass of a distant star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핵심 소재예요. 소재. 뭐를 하려고 할 때 상황이 어려워지냐?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질량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질량을 측정하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상황이 어려워진다. 이게 볼링공하고는 달라지죠. How do I measure it? 그것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지?
우리는 roughly 대략적으로 say that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measuring이 주어로서 쓰였고요. 동명사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 involves 포함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론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다. 별의 질량을 측정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대략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어. 자, 만약 우리가 want to measure the mass of a binary star. binary star 쌍성이 나왔습니다. 쌍성. 쌍성이라고도 부르고요. 이중성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자, 쌍성의 질량 측정이야.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얘들아 쌍성의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볼링공은 그냥 직접 계산을 하면 되는데 쌍성, 그러니까는 멀리 있는 별이면서도 그 다음에 얘들은 뭐냐면 왜 이거를 쌍성, 뭐 이중성이라고 하냐면 이제 별이 일단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별이 이렇게 별을 한번 그려볼까?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 자, 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서로 끌어당기는 그 중력에 의하여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같이 도는 별이에요. 얘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도는 별이라고 해서 이걸 이중성 또는 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쌍성의 질량을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자, 첫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 we first determine 측정을 해야 돼요. 뭐를? 질량의 그 중심 between the two stars. 자,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두 별 사이에 질량의 중심. 자, 두 별 사이에 두 별 간의 질량의 중심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됐죠? 첫 번째 목적어예요. 자, 질량의 중심을 측정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and then their distance. 그들의 거리입니다. from that center. 그 중심에서부터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서의 that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지시사죠. 그 중심부에서부터 그들 각각의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를 측정을 해야 된다. 됐죠? 자, 질량의 중심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의 각각의 거리를 측정을 해야 돼요. 자, which we can then use.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요. which 관계대명사인데 여기에서 이 관계대명사 위치는 거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의 중심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파악을 하고 이게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그 얘기는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만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중심이라고 치면은요. 질량의 중심이 어디인지 찾고 그 다음에 요 중심부에서 각각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는데 요 거리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각각의 거리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여기가 1번이에요. 자, 그렇게 거리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거리를 뭐와 함께 사용을 하냐면 together with the value for the period. 이거 단어들이 너무 여기에서 period는 공전 주기입니다.
얘들아, 공전 주기가 뭐냐면 요 각각의 별들이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걸리는 시간이야. 이렇게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 공전 주기의 값, 거리를 재고요. 그 다음에 공전 주기의 값, 그리고 또 어떤 사례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특정한 사례를 사용하는 거죠. 케플러의 third law에서부터 어떤 사례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례를 이용을 해요.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를 한다? 질량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됐죠? 내용이 근데 이걸 그냥 읽고서 풀라고 하면 피리어드를 공전 주기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어렵죠. 어쨌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공전 주기 값이랑 그 다음에 케플러의 이 법칙에서 나오는 그런 사례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 함께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in order to measure the star mass, 별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별의 그 질량을 측정을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measure other quantities. 그러니까 다른 수치들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수치들, 막 다른 애들도 막 확인을 막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값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Together with certain equation, equation은 방정식이죠. 어떤 방정식과 함께 그러한 값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To calculate the mass,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요 위에 문장이랑 요 밑에 문장이랑 사실상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를 써야 된다는 게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양한 여러 가지 수치들을 측정을 해야 된다. 질량을 계산하려면. 됐죠? 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a simple, 단순하거나 unmediated, 얘들아 unmediated 요거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무슨 뜻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and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은 앞에 있는 형용사랑 그 성질이 같다는 겁니다. 요게 심플하다 그랬으면 얘도 어쨌든 심플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로 바뀌든지 간에 하여튼 쟤도 심플한 거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헷갈리냐면 unmediated가 원래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중재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중재되지 않는. 뭔가 이제 간섭받지 않는 이런 뜻이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직접적인 거야. 혹은 중간 과정이 없는 거야. 중간에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한 측정이 아니라고. of independently existing properties. 자, 이미 존재하는 property, 특징들이죠. 이미 존재하는 개별적인 특징들을 단순하게 그냥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뒤에가 중요하죠. not A, but B잖아요. 그리고 but 이하가 중요한 거잖아요. 요 구간이 중요한 거라고. 질량의 측정이라는 것이 뭐냐? 측정이에요. of certain magnitude. magnitude는 크기죠. 크기. magnitude, 크기. 어떤 크기의 측정이다. 자, 그리고 before the background of도 밑줄 쳐볼까요? before the background of 하면은요, 뭐뭐를 바탕으로 라는 뜻이야. 뭐뭐를 바탕으로. 뭐를 바탕으로 한 측정이냐? A number of 다양한 accepted, 정립이 된, 다양한 정립이 된, 이거 정리 일단 해볼까요?
before the background of 하면은요, 뭐뭐를 바탕으로이고요. 그 다음에 accepted가 뭐 받아들여지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받아들여졌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정립이 됐다는 얘기죠. 정립이 된. 정립된 이론들을 바탕으로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정립이 된 이론을 토대로 쌍성의 질량은 계산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요걸 통하여서 여기 계속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반복했던 거죠. 그래서 요 단어들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내용적으로 봤을 때 if we 여기서부터는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같은 말처럼 안 느껴지잖아. 말들이 다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제 이 논리의 그 순서를 묻는 순서라든지 아니면 문장 삽입이라든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좀 괜찮아서 얘들아 조금만 더 볼게요. 오늘 딱 32번까지만 해봅시다. 그 중간에 네 지문 빠지니까 그렇게 안 많아요. 딱 32번까지만 딱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소망은 토요일 날 나머지 하고 그러고 일단은 마무리를 하면 제일 좋겠는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요거는 아까 거보다 훨씬 조금 읽기가 평이합니다. 자, based on discoveries in neuroscience, 뇌과학의 발견들을 토대로 해서 고통과 쾌락이죠, 얘들아. pain and pleasure, 고통과 쾌락은 are formed, 만들어집니다. are formed고요. 자, formed가 첫 번째 과거 분사가 되겠고 and processed, 처리가 된대요. 어디에서? in the same area.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뭐랑 뭐가? 고통과 쾌락이 어떻게 된다? 같이 형성이 된다고요. 같이 형성이 된다. 자, 가봅시다. 우리의 몸은요, 끊임없이 strive for 했어요. 얘들아, strive for 하면은요, 뭐뭐를 추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strive for. 다 왔나? 이따가 얘들아, 우리 그 카톡 아이디 없는 사람 없죠, 혹시 계정? 그거를 해서 우리 그 반 친구들만 조금 들어와서 있도록 그거 좀 만들고 가고, 쌤이 만약 얘기 안 하면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뭐야, 공식적으로 우리가 제본해서 주는 교재들은 쌤이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약간 깔짝깔짝 여러분들이 이제 볼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매번 이렇게 출력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쌤이 여기다가 올릴 거고 뭐 특별한 공지 있으면 올리거나 그럴 용도인데 제일 메인은 그것 때문이에요. 뭐 그 단어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분석지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제본해서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그거 여러분들 이제 혹시 필요하면 참고할 수 있도록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 방법이 이제 제일 요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요거 좀 만들고 여기 들어와서 그 좀 해주세요. 하고 아니면 이제 알람을 그냥 꺼버리면 되니까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고 뭐 PDF 필요하면 이제 골로 이제 요청을 하고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좀 하고 갑시다. 자, 추구하다죠, 추구하다. 뭐를 추구하냐면 homeostasis,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의미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성이에요. 자, 항상성이라고 하고 항상성을 추구하는데요. 그 항상성이 무슨 말인지 어려우니까 이제 뒤에 부연 설명해줬죠.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 내려질 수 있어요. 무엇으로 정이 내려질 수 있느냐? 그 신체 기능들의 균형이에요. 신체 기능들의 균형. 그래서 자, 우리의 몸은 항상성을 추구를 하는데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균형입니다. 균형. 기능의 균형. 기능의 이거는 얘들아 그 지문 자체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도 이거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그 왜 막 게임을 막 한다든지 스마트폰을 막 한다든지 이런 분명히 나는 재밌어서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내가 더 우울해지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자, without the body's effective compensatory 보상적인이죠. 자, 효과적인, 효율적인 보상 기제가 없이는 근데 그 보상 기제는 뭐냐면요. 뭐 보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which 쿠션이라는 단어도 여기 표시해놔야 돼요. 쿠션은요. 완화시키다예요. 완화시키다. 볼게요. 뭐를 완화시켜 주냐면 잠재적인 highs and lows, 업다운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감정에 있어서나 아니면 뇌 안에서의 업다운, 변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잠재적인 변동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보상이 메커니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인간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이 만약에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인간은 죽게 된다. 그래서 이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two sides of the same coin,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그들은 seem to work together, 같이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heavily, 상당히 reliant, 의존하는 것 같아요. on one another, 서로 의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야. 균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고통과 쾌락이 균형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뒤에서부터 나오죠. 균형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균형을. 만약 당신이 상상을 한다면 뭐를요? 이 쾌락과 고통을 뭐라고 이해를 한다면, 뭐라고 상상을 한다면 as the two opposite sides, 포인트 양쪽 끝에 그 스케일 하면은 저울이잖아요. 저울의 양쪽 끝 지점에 있는 것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야. 자, 저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쾌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통이 있어요. 됐죠? 이렇게 딱 됐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근데 어떤다? 균형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리의 뇌는 균형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균형을 추구하는 게 호미오스테이시스고 이 균형이 유지가 안 되면 인간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당신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As one of the 2 point rises. 자, 두 지점 중에 고통과 쾌락 둘 중에 한쪽이 그래서 지금 원이 얘들아 주어입니다. 원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rise가 동사예요. 그래서 원이 단수였기 때문에 rise도 단수 취급한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문제들 잘 안 나오긴 했지만요. 어휘 문제로 여기 raises 이런 거는 들어올 수가 없다. 요즘엔 이런 유형들은 잘 안 나와요. 이런 조금 치사하다고 느껴지는 거. 봐봐. 한쪽이 만약에 올라가는 거야.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must 당연히 correspondingly 그에 상응하여 떨어지겠죠. 자, 봅시다. 이렇게 말고 반대로 해볼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유튜브를 봐.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면 막 인스타그램을 막 봐. 너무 재밌어. 그거를 통하여서 쾌락이 막 내 몸에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자, 쾌락이 더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고통이 이제 더 가벼워진단 말이야.
자, 우리는 이 말을 다 들어봤을 거야.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고통이 있어야지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고통을 겪어야지만 이런 그 쾌락,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봐봐. 이 심리학자인 이 사람에 따르면 어디 있어? There may be some truth to these words. 이 말들이 어느 정도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사실인 것 같다. 봐봐. 자, she says. 그녀는 말합니다. That 우리의 시도들입니다. 우리의 시도들. 뭐 하려는 시도냐면 to escape being miserable. 얘들아, miserable 하면은 비참한이잖아요. 보세요. 비참함을 피하려고 하는 시도. 설명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비참함을 피하고 싶어. 즉, 내 마음이 뭔가 고통스럽다는 거야. 내 마음이 뭔가 고통스러우면은 이거를 안 하고 싶으면 우리는 뭘 하죠?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 요거 만약에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뭘 해야 돼요? 쾌락적인 걸 해야 돼? 고통스러운 걸 해야 돼? 보통 일반적으로. 쾌락적인 걸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쾌락적인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진짜 막 정신 나가서 할 수 있는 게임을 막 미친 듯이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이런 그 재밌는 뭐 드라마를 막 미친 듯이 본다든지. 어쨌든 쾌락적인 일들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돼서 이쪽이 이제 무게가 이렇게 가게 되면 are in fact 실제로는 making 만든다는 겁니다. 얘가 근데 지금 보어이긴 하지만은 요거 오형식 동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형식 동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를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중간 내용의 생략이라서 선생님 설명을 조금 해줄게요. 일단 얘들아 miserable 요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부사는 못 쓰는 거 알고 있죠? miserably는 못 씁니다. miserably는 쓸 수가 없다. 아까 계속 뭐가 나왔죠? homeostasis가 뭐야? 균형을 맞춰야 돼,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균형을 맞춰야 돼. 균형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 쾌락을 막 많이 느껴서 추가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서 우리 뇌가 계속 고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같은 걸 엄청 했어. 그냥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면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아니면 막 게임을 미친 듯이 막 해. 나에게 어쨌든 뭔가 쾌락을 주는 이런 것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끝나고 나서 우울감이 더 많이 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쾌락이 더 무겁게 나에게 오면서 쾌락에 대한 추가 이제 너무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너무 재밌고 막 도파민 막 팡팡 터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무 이게 추가 기울었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끝나고 나서의 어떤 이런 좌절감 같은 게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인 거야. 자, 뭔가 비참함, 뭔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을 피하려고 선택하는 것이 다 뭐예요? 쾌락적인 행동이잖아. 그래서 나는 안 우울하고 싶고 안 슬프고 싶어가지고 이런 쾌락적인 행동을 계속했는데 쾌락적인 행동을 하면서 쾌락 쪽이 점점 무거워지니까 사실상 내 마음속에 뭐가 더 많이 들어와? 고통스러운 게 더 많이 들어오면 더 우울해지는 거야. 뭔가 더 막 좌절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근데 중간 내용이 잘려가지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렸을 수도. 이거 내가 근데 아까 쉽다 그러면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렇네요. 자, 이것은 왜냐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essential component,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능력에, 자,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는 뭐 하려고 하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neutral state. 자, 요 neutral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neutral이 뭐죠? 중립적인, 균형이 잡힌입니다. 균형이 잡힌. 요거 어휘 표현 나올 수 있습니다.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균형을 잡으려면 고통이 필수적인 거야. 너무 쾌락을 막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그 중독이 되고 사이클에 이제 빠져버리면 못 나온다고 하는 게 내가 이제 이런 중독적인 행동을 해서 우울감이 느껴지고 막 좌절감이 느껴지는 건데 그걸 없애려고 다시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allowing it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will in turn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허용하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다시 리셋 할 거라는 거야. 다시 이제 맞춰준다는 겁니다. 뭐를? 우리 몸에 있는 저울을 어떻게? back to balance. 원래대로 이전처럼 균형이 맞춰지게 만들어 줄 거다라는 겁니다. 균형이 맞춰지게. 그래서 같은 양의 고통을 줌으로써 이제 다시 이렇게 되도록 쾌락과 고통이 이제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들어봤죠. 일부러 막 바늘을 찌르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고통을 가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 뭔가 이제 조금 고통스러운 느낌을 일부러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쾌락이 이제 똑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뭔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이제 이 쾌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다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서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균형을. 됐니?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딱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하자. 요거 뒤에 건 진짜 별로 안 해요. 이게 진짜 약속. 자, 요거는 이제 그냥 물건 파는 이야기예요. 자, 생산자들은 masterfully, 그러니까 마스터답게, 대가답게 이런 뜻이니까요. 노련하게 이런 뜻입니다. 노련하게 sow seeds of doubt,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이냐면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의심의 씨앗. 뭐에 대하여서 about the adequacy. 얘들아, adequacy 중요한 단어죠. 적절성이에요. adequacy. 적절성. adequacy. 현재 기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서 의심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계 그거 적절한 거야? 그거 뭔가 최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게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야 물건 팔아먹으니까. 내 기기에 대한 의심의 씨앗 막 뿌려요. 자, 갑자기 의심의 씨앗을 막 뿌리는 거야. 갑자기 the phone, 핸드폰이에요. That was your lifeline a year ago. 1년 전만 해도 your lifeline, 생명줄이었었던. 지금도 생명줄이죠. 자, 1년 전만 해도 생명줄이었었던 당신의 핸드폰이 뭐가 돼버렸어요? A museum piece, 박물관에 이제 전시하는 물건같이 돼버린 거야. 즉, 낡고 이제 구식의 제품이 됐다는 겁니다. 오래된 물건이 됐다는 얘기죠. 뮤지엄 피스 하면요. 작년만 해도 너무 내가 좋아했었던 그 제품인데 이제는 뮤지엄 피스가 돼버렸어. 너무 오래된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입니다. being이 생략되고 지금 being의 보어 unable만 남아있는 분사구문이에요. 자, 생명줄이었던 그 핸드폰이 오래된 물건이 되었고 그리고 being unable to keep pace with 하면은요 뭐뭐를 따라가다죠. 뭐뭐를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거야. 뭐를요? 당신의 그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를, 당신의 이제 욕구를 따라갈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당신의 핸드폰이요. 자, 따라서 the itch가 원래 이제 가려움인데, 가려움, 즉 욕구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욕구. 뭐 하려는 욕구예요?
업그레이드 하려는 욕구. 그러니까 아이폰도 그렇잖아요. 1년마다 계속 나오는데 이게 사실 지금 것도 10년, 20년 써도 되는데 새로운 게 딱 나와버리니까 어때요? 업그레이드 하려는 그런 욕구가 begins 생겨납니다. 뭐 하기 전에요? Often before 뭐뭐 하기도 전입니다. 뭐 하기 전에 there is a genuine need 실제적인 필요성이 있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데 그리고 그냥 사고 싶은 거야. 선생님도 아이패드 요번에 새로 나온 거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근데 너무 비싸. 약간 정신 나간 것 같아. 약간 어떤 느낌? 이래도 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 정도로 해도 너희가 살 거야? 근데 이제 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계속 만들겠죠. 선생님이 제일 낮은 그 스펙으로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애플 펜슬이 요번에 바뀌어가지고 이 기존에 쓰는 걸 못 쓴대. 이것도 새로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일 낮은 스펙, 제일 낮은 걸로 이제 그 프로 라인에서 했더니 207만 원인가? 근데 이제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조금 더 얇아졌다 뭐 이런 거 정도.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거죠. 실제로 필요 없는데 계속 뭔가 막 사고 싶은 거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예요. 보세요. 자, 이러한 사이클은 이렇게 자꾸 이제 새로운 물건이 나와서 사고 싶다 하는 이러한 사이클은 isn't just confined. 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비동사 confined. 제한되다, 갇히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기기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기기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spills over. 얘들아, spill over 하면요. 번져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번진다는 거야. 단순히 디지털 기기에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에까지 번져가요? into almost 거의 모든 측면, 소비자들의 전자기기의 모든 측면에 그게 다 퍼져간다는 겁니다. from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부터 스마트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데 이제 의심의 씨앗이 뭐예요? 새 거 사고 싶은 거야. 필요가 없는데도요. 새 걸 사고 싶은 거야. 됐죠? 자, 모든 제품은 seems to be 뭐뭐인 것 같은데요. 뭘 하고 있는 것 같냐면 unstoppable. 자, unstoppable 멈출 수 없는 march 하면은 행진입니다. 얘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 물건이. 멈추지 않고 행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서? 다음 버전을 향하여서.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새 제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요, 그것이 뭐를 약속하냐면 that promises, 약속을 하는데요. to revolutionize your life, 당신의 삶을 revolutionize, 막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약속하는 다음 버전,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계속 행진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 다음 문장 이거 아닌가요? 흥미로운 것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관계대명사 what가 주어로 쓰인 거예요. 흥미로운 것 또는 간혹 disturbing은 당황스러운 것은 disturbing 하면은요 당황스러운.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가 주어였고 여기 is가 동사입니다. 자, 흥미롭고 그리고 가끔씩은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요거 두 개 다 표시해 놓을까요? utter 하고 efficacy 이거 둘 다 단어 정리해 놓을게요. utter는요 절대적인이요. utter 하면은요 절대적인. efficacy 효과죠. efficacy 효과. 절대적인 효과입니다. 이 사이클의 효과예요. In shaping our desires. 우리의 욕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사이클이 미치는 절대적인 효과, 영향력입니다. 자, 그 다음도 좀 중요한데요. It's not so much A as B거든요. 요 A가 이제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아, not이니까요. but이죠. 미안. but이. A라기보다 오히려 B입니다. B가 중요한 거죠. B가 중요한 거. 여기가 A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안에 지금 but 생략이 된 거예요. but이랑 that이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B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어디다? 이 뒤에 부분이에요. 이 뒤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뒤에가.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야. 자, 뭐는 아니에요. We want the newest device. 우리가 최신 기기를 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are led, 이끌려진다는 거죠. 뭐 하도록? 믿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야. 뭘 믿어요?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고 믿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속는다는 겁니다. 자, the distinction, 구분. 뭐랑 뭐 사이에 want and need, 내가 원하는 것과 need, 필요한 것 사이에 distinction, 구분은 어떻게 돼요? blurs, 희미해집니다. 속는다는 거예요. 속아서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필요한 것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막 계속 나오면서 막 뭔가 이걸 내가 사야 될 것 같은 거야. 뭔가 이게 나한테 필요할 것 같은 거야. 뭔가 이게 나를 좋게 만들어줄 것 같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 콤마 ing죠. shifting, 바꾸는 겁니다. 뭘 바꿔요? 우리의 재정적인 priority,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제일 중요한 일인 거야. 새로 나온 이 기기를 사는 게 나한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뭐 쪽으로 바뀌냐? In favor of staying current with trends. 자, 뭐를 어느 쪽으로 가냐? 트렌드, 유행이죠. 어떤 최신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유행에 가장 이제 맞추는 쪽으로, 유행에 맞추는 쪽으로 나의 재정적인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정적 우선순위가 바뀐다. 돈을 이제 거기다가 먼저 써버리는 거예요. For all the logical argument, 모든 논리적인 말들 against this ceaseless, 얘들아 ceaseless 하면 끊임이 없는 이죠. 멈추지 않는 입니다. ceaseless. 멈추지 않는 업그레이딩에 대한 이런 논리적인 모든 이런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은 새롭게 뭔가 물건을 바꾸려고 하는 유혹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남아 있어요? compelling,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다. 유혹은 여전히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뭔가 새로 나오면 너무 사고 싶어 이런 게 되죠.